빠르게 이 컨디션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관리들도 좋거든요. 확실히 톤이 좀 밝아졌죠? 괜찮지 않나요? 저는 요즘 이러고 다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아무래도 봄철이 되니까요, 일교차도 좀 크기도 하고 건조주의보도 지금 굉장히 심하잖아요. 또 미세먼지까지 심해서 피부가 평소보다 좀 많이 칙칙하고 어두워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또 봄철에 기후도 기후지만 요즘 책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좀 겹치면서 아무래도 평소보다 과로를 해서 그런지 이전보다 확실히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고 어두워 보이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제가 물론 꾸준히 평소에도 뭐 리쥬란과 같은 시술들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피부가 좀 어두워 보일 때는 빠르게 이 컨디션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관리들도 좋거든요. 시술에 비해서 관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증도 없고 훨씬 편하게 받을 수가 있어서 요즘처럼 전반적으로 좀 피곤하고 컨디션 자체가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관리로 일시적으로 몸의 컨디션과 피부의 컨디션을 함께 끌어올리는 것도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막 각질이 쌓여 있지는 않은데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요즘 들어 좀 피지도 어느 정도 많이 기름지게 좀 도는 것 같고 블랙헤드도 좀 눈에 띄어서요. 아쿠아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수분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수분감을 채우면서도 리프팅할 수 있는 아쿠아 리프팅이라고 하는 LDM 리프팅 관리도 같이 받으려고 해요. 더불어서 오늘 저녁에도 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조금 더 환하게 보일 수 있는 즉각적인 미백 효과가 있는 이온자인 관리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도 관리하기 직전이어서 제가 화장을 안 해서 정말 지금 제 생얼을 나이브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병원에 출퇴근할 때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약속 있을 때,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때는 굉장히 가볍게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까지 뷰티에 대한 팁들을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관리하는 모습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쿠아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아쿠아필은 코 있는 쪽 중심으로 해서 묵은 각질도 좀 녹여내고 피지도 좀 녹여내고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쿠아필 기계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라라필사에서도 로션엑스나 아쿠아필에 넣는 이런 솔루션들이 나와서 라라필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아쿠아필입니다. 자극 별로 없어요. 이제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 건 LDM 관리이고요. 사실 LDM은 초음파 채널 이용한 관리이기 때문에 뭐 진정, 재생, 보습 되게 다양한데 오늘 저는 리프팅으로 할 거예요. 더불어서 초음파이기 때문에 초음파 겔을 같이 사용해요. 근데 LDM이랑 이렇게 같은 회사의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혹시나 모를 트러블 같은 것들도 잘 나지가 않고 훨씬 유효하게 성분들이 쭉쭉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세트로 같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LDM을 이렇게 제일 먼저 넣고 한 다음에 팁을 컨택하면서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할 건 이온자인. 생보다 오히려 즉각적인 미백 효과도 좋고 중간에 사용하는 것도 다 이렇게 이온자인 본품으로 사용을 해야 전류 이용해서 집어넣는 거라 본품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지금 관리를 다 끝내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왔고요. 아쿠아필 받고 LDM, 이온자인까지 한 후에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쓸 수는 없어서 마무리 팩이나 이런 건 안 했거든요. 근데 진정팩 같은 거 안 해도 아쿠아필 후에 붉은기 하나도 없이 자극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확실히 이온자임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관리 종류 중에 하나인 게, 이온자임 하면 지금 똑같이 아까 처음 찍었을 때나 지금이나 둘 다 메이크업을 안 한 상태인데 확실히 톤이 좀 밝아졌죠. 그래서 결 정리도 잘 됐고 톤업도 잘 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따 퇴근하고도 또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평소에 하는 화장을 겸사겸사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일단 기초만 발랐기 때문에 선크림 제일 먼저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선크림 종류인데, 이게 약속이 없을 때는 저는 이거 선크림 하나만 발라요. 선크림 하나만으로도 톤업 효과가 충분해가지고 화장하지 않아도 피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실내에만 있을 예정이어도 이렇게 선크림은 반드시 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또 진료실에 창이 있기 때문에 선크림만 발라도 확실히 아까보다는 한 겹 더 밝아졌죠. 맨 얼굴이지만 피부 좋은 척하기 되게 좋은 선크림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늘 공병에 이렇게 덜어 갖고 다니는데 말씀드렸던 닥터장카의 스페셜 크림이에요. 보면 컬러가 이렇게 좀 있어요. 약간 어두운 톤으로. 그래서 얘 역시도 커버력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톤 정리를 한 겹 해주는데 되게 좋습니다. 너무 꾸덕꾸덕해서 발림성이 안 좋다라고 하면 원래 쓰시는 기초 크림이랑 섞어서 바르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 선크림을 바르고 나면 약간 그 선크림 자체에 밀리는 것 때문에 그런지 좀 잘 발리더라고요. 워낙에 크림 자체도 좀 니치한 제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커버력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대충 이렇게 그냥 슥슥슥슥 발라도 막 흡수시키거나 하지 않아도 밀리는 느낌이나 뭐 뭉치거나 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대충 발라주셔도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포포크림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쉐딩도 넣어주고 뭔가 섀도우의 느낌까지 낼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소량을 묻혀서, 제가 평소에 화장할 때 파우더를 잘 안 써요. 그래서 파우더를 안 쓰면 유지가 좀 짧기는 한데 대신에 뭔가 이렇게 뭉치거나 아니면 화장 밀리거나 하는 게 별로 없고 화장이 또 건조하지도 않거든요. 아까보다 음영감이 분명히 이렇게 들어갔는데 되게 촉촉하거든요. 저는 높이를 높이기 위한 쉐딩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험프 있는 부분을 좀 가리기 위해서 코 옆쪽에도 하는 편이고요. 보면 이렇게 진한 색이었지만 잘 펴바르면 자연스럽게 쉐딩이 되는 느낌이에요. 강한 쉐딩 넣을 거 아니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자연스럽죠. 얘 역시도 마스카라는 아니고 속눈썹 영양제인데 색깔이 좀 있어서 어두운 색깔의 약간 마스카라 대용으로 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속눈썹 연장도 했었고 속눈썹 펌도 하고 다 해봤는데 하고 난 직후에는 되게 예쁜데 관리하기도 힘들고, 특히나 이제 펌이나 연장이 풀릴 때쯤이 되면 제 속눈썹이 되게 삐쭉삐쭉하게 자라가지고 평소에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따로 연장이나 펌은 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것처럼 영양제로만 관리해주고, 근데 한 두세 겹 정도 발라주면 거의 메이크업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줄 부분은 마지막에 쉬머한 쉬머밤으로 하이라이트 주는 것까지 마무리하고 뷰러까지 하면 끝나요. 그래서 립밤은 그래도 붉은색, 뷰러는 시세이도 거 쓰거든요. 이게 한 번에 잘 찝혀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게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이제 완성이 됐어요. 별로 보면 막 화장을 많이 한 느낌도 아니고 피부도 되게 촉촉해 보이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이렇게 저렇게 포인트로 이목구비는 좀 강조할 수 있는, 괜찮지 않나요? 저는 요즘 이러고 다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컨디션 좀 안 좋을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이나 아니면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까지 알려드렸어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 이렇게 느낀 점, 소감 이런 거 써주시면 역시 댓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